네, 금융위기에도 든든한 히든 종목. 와, 우리 최문용 기자의 종목 열전 제목입니다. 네. 이런 위기에도 든든하다. 든든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상대적으로 든든하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든든하다. 네.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인데요. 장애물 100%가 빠지는데. 이게 종목 열전이기 때문에 뭐 분기 지나서 반기 지나서 1년 지나서 두고두고 이게 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스튜디오에서. 네. 그래서 매우 신중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든든하다. 상대적으로 네, 든든하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대비 좀 그나마 안전할 그렇죠. 거다. 네. 오. 시장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 네.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이렇게 부담이 덜하죠. 정말 여기서 잘해야만 계속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경험을 보면.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미국이 좀 빠지면 우리는 왜 이만큼 빠지는 건지. 이게 참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최문영 기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재테크도 네. 하면서 많이 네. 좀 이렇게 고려도 하실 텐데 어떤 네. 좀 결론이랄까?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까 박 팀장님이 2008년하고 2011년 지금의 한국 경제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심리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위기라는 게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위기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미국이랑 유럽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손,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들입니다. 수출 시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출은 계속 되더라도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큰 이슈가,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 거고요. 큰 손들, 유럽과 미국의 큰 손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다급하니까 돈을 빼간다 그러면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요동치고 이미 오늘 환율 1,200원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또 달러화에 연동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한 번 더 망가진다 그러면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하고 금리는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민감한 주식, 금리에 민감한 주식, 수출 시장에 민감한 주식을 피하다 보면 그럼 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좀 상대적으로 든든한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남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상당수가 다 여기에 연관이 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뭐 찾다 보면 비교적 든든한 종목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게 그러니까요. 이제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워낙 출렁거리니까 그런 종목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또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하게 또 폰을 맞아서 이렇게 출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시에서 이게 피난처로 삼을 만한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환율, 금리, 수출 시장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수출 시장 얘기를 먼저 하면 글로벌 시장에 안 나가 있는 기업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뭘 수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내수 업종 정도 음식 업종은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연관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안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주식들을 찾아보면 이 든든한 종목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한국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라오 홀딩스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업태가 전부 라오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가 태국 옆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700만 명 인구의 GDP 1000불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직 글로벌 시장에 나와 있을 리가 없고. 코라오 홀딩스. 네. 라오스라는 나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난처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 코라오 홀딩스를 조금 더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옛날에 한번 좀 나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한상기업이라고 그러죠. 한국인이 아시아 등지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한상기업인데요.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중고차를 판매를 하던 회사입니다. 중고차, 맞아요. 네네. 현대, 기아차, 봉고 이런 옛날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출을 해서 라오스 입장에서는 수입을 한 거죠.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라오스가 아직 개발이 덜 돼 있으니까 농촌 지역에
트랙터 대형으로, 그러니까 농기구 대형으로 그 차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파니까 좀 마진이 안 남아서 그 차를 가져다가 씻고 닦고 엔진 열어서 조이고 새로 수리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도색을 해서 조금 비싼 가에 팔고 그렇게 조립 기술을 익히다 보니 오토바이 제작도 직접 할 수 있게 됐고 또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금융을 위해서 은행업 진출하고 캐피탈 사업 진출하고 유통망을 통해서 가전업까지 진출하는 라오스 최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인구 700만에 GDP 1000불 정도의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세계은행이나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연성장률 8.6%, 8.1%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8%대 성장을 했고 올해도 8% 성장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그 속에서 해외 수출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수 시장을 하는 그런 업태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코리아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가 또 한 종목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저는 한 종목 준비해왔지만 함께 나오신 분이라도 좀.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또 수출 얘기했고 아까 환율하고 환율, 금리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금리랑 상관없는 회사. 오. 금리는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뭐 3%대 자금을 조달하기도 조달할 수 하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10%가 넘는 금리에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양극화가 심하죠. 그렇죠. 네, 자동차 네. 시장도. 근데 그렇습니다. 금리랑 상관없는 기업이라 하면 돈이 조달할 필요가 없는 어. 그런 회사. 그래서 코스닥 기업 중에 그런 회사를 한번 쭉 서치를 해봤는데요. 야. 리노공업이라고 리노공업. 네, 반도체 테스트용 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아주 놀라운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놀랍습니까, 여기가? 올 6월 말 자산 총계가 1,070억인데요. 1,070억. 네, 부채는 그 중에 100억 정도고 자본 총계는 900억입니다. 오. 그 부채 100억. 네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340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반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13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30%를 30% 넘는.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상한 회사. 끼도 없고 마진율 좋고. 네. 그렇습니다. 자산이 아까 제가 1,000억이라고 1,07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 유동 자산이 600억입니다. 오. 그리고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460억입니다. 자산주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표 같은 게 좀 있으면 좀 많이 좀 띄워주세요. 네, 나가고 있군요. 네네. 어마어마하군요. 현금만 450억이 있으니까 네. 글로벌 위기가 아무리 뭐 와도 그냥 예금 이자 받아도 그냥 괜찮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자 받는 겁니다. 이자. 네. 그래서 금리하고 전혀 무관한. 전혀 무관합니다. 야. 네. 그리고 이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라 반도체 경기에 조금 좀 민감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메이커들은 반도체 값에 의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리노공업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한 30%의 이익률은 꾸준히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혹시 또 코라홀딩스, 리노 말고 또 네.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주식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많이 좀 회자가 됐던 거라 네. 히든 종목은 아닌데요. 시든 종목은 아닌데. 네, 하여간 피난처라는 역할을 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또 환율이나 이런 외부 시장과 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이른바 죄악주라고 제가 죄악주. 그래서 네. 이름을 봤는데 참 잘 진 것 같습니다. 죄악주. 술, 담배, 카지노 이런 류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오히려 더 많이 좀 마신다. 힘들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또 가서 땡기면서 좀 한몫 잡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망가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해당 회사들은 좀 실적이 괜찮지 않을까. 네. 거기 가서 땡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주식을 사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성호 기자는 이 세 가지 종목 얘기를 듣고 좀 어떻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뭔가 좀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 뭐 저는 원래 관심 있는 종목이 자산주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원래. 왜냐면은 좀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또 거래가 좀 많이 좀 없는 게 단점이긴 안 한데. 되죠.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리노공업은 거래는 좀 많이 거래가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지분이 많고. 네. 네. 그래도 뭐 그만큼 15,000원 가지고 있는 정도 사람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내놓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통 주식은 있다고 치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보기엔 리노공업도 괜찮고 네. 또 처음에 얘기해 주신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또
고성장하는 라오스.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좀 요즘 뭐 거래소도 진출하고 이게 조금 관심을 갖는 국가이긴 한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최문용 기자의 종목 열전. 네. 환율, 금리,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상장사들이 지금의 금리 위기에서는 좀 뭔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 아주 귀가 번쩍 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김성호 기자의 종목 열전 코너로 넘어갑니다.